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부의 추월차선. 3장.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 제2편. 평범하다라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는 있다. 클레어 부드루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주장의 맹점.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지은 사람들이다. 이 오래된 경험은 많은 사람들의 가난의 불씨가 되었다. 사실 이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행복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노예화, 즉 자유를 잃은 상태다. 역설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은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부의 3요소, 즉 가족, 신체, 자유에 해가 된다. 크레이튼 대학교의 결혼 가족 연구센터에 따르면 빚은 신혼부부가 겪는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빚과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에 매이고 관계가 소홀해진다. 2003년 세계 가치조사에 따르면 공동체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가족과의 유대가 끈끈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면 안전, 주거, 건강, 음식과 같은 인간의 행복은 배우자나 가족, 친구, 종교적 존재 또는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의 질에 의해 매우 크게 좌우된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더 좋은 물건을 사는데 급급하다 보면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세계가치조사 보고서는 소비지상주의가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사실상 수많은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은 지독한 불행을 겪고 있지만 돈 때문은 아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들이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이 그들을 쥐고 있다. 일에 파묻혀 사느라 좀처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고소득자가 하루에 반은 농사를 짓고 나머지 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난한 농부보다 더 행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평범하다는 것은 생존 경쟁에 놓인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 8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것이고 그 짓을 50년간 반복하는 것이다. 또 평범하다는 것은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하다는 것은 빠른 차와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회가 정해놓은 부의 잘못된 정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평범한 삶에 대한 정의 역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져 왔다. 그러므로 사회가 정의하는 평범한 삶의 의미 역시 틀렸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돈의 올바른 사용. 돈은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돈으로 자유 대신 구속을 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부와 행복은 같은 의미다. 단, 부의 의미가 올바르게 정의되었을 경우에만 그렇다. 사회는 부가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바로 이 잘못된 정의 때문에 부와 행복을 잇는 다리가 무너져 버리곤 한다. 부유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아마도 그 느낌에 계속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유하다고 느끼게 해줄 만한 물건을 살 것이다. 사람들은 느낌, 존경, 자존심, 즐거움 등에 목말라 한다. 그리고 칭찬과 사랑, 그리고 수용을 원한다. 당신이 이런 느낌들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다. 우리는 부의 잘못된 정의와 행복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그 결과로 인해 불행해한다. 돈은 올바르게 사용할 때 자유를 가져다 준다. 자유는 부를 이루는 3요소 중 하나다. 자유로 선택을 살 수 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중상류층 노동자에 비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과로에 시달리는 중상류층 사람들은 자유와 관계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건 모두 하기 싫은 일을 한 주에 5일씩 50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다. 돈은 적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의 다른 요소인 건강과 관계를 지키기가 더 쉬워진다. 1. 돈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2. 돈은 아무리 어리석은 꿈이라도 추구할 자유를 가져다 준다. 3. 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유를 가져다 준다. 4. 돈은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가져다 준다. 5. 돈은 금전적인 이득을 따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가져다 준다. 위의 5가지 중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적어도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다.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 인도의 함정.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과 일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벌인다. 돈을 벌기 위한 일,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돈, 그리고 이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사이클을 빙빙 돌며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들의 자유는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점차 침식당한다. 1. 일이 수입을 낳는다. 2. 수입이 라이프 스타일과 빚을 낳는다. 자동차, 보트, 명품 등. 3. 라이프 스타일과 빚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한다.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노예화는 일반적이다. 우리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최신의 것, 가장 멋진 것을 욕심내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많이 사들일수록 이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사고할 능력이 있다면 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가장 마지막으로 껌 한 통을 샀던 때를 떠올려보라. 가격을 보고 조바심을 냈던가? 이걸 내가 사도 될까? 라고 생각했던가? 아마 아닐 것이다. 당신은 껌을 샀고 그걸로 끝이었다. 껌을 샀다고 해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미래 계획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가 수십만 달러짜리 벤틀리를 고민 없이 사는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그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통한다. 감당 여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그럴 돈이 없다는 뜻이다. 선택에 따르는 조건과 결과가 고민해봐야 할 만큼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트를 한 척 사고 나서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빠질 것 같다면 당신은 그 보트를 살 여유가 없는 거다. 물론 이것만 하면 살 수 있는데로 끝나는 말을 늘어놓으며 자기 위안을 할 수도 있다. 이번에 승진만 하면, 집세를 올려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이번 달에 주식이 10%만 오르면, 판매량이 2배로 오르면, 아내가 취직만 하면, 보험 해약만 하면,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모든 말들은 당신이 그걸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경고다. 살 형편이 된다면 이런 부연 설명들은 애초에 붙지 않는다.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지만 결과를 속일 수는 없다.
그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현금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와 관계없이 지출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트를 한 대 사고 싶다면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경우에만 살아. 언젠가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괜찮은 시기와 장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유혹을 조심하라. 광고업계는 낚시에 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낚는 것이 유일한 목표다. 이들이 쓰는 미끼란 바로 반짝거리는 새 차, 더 큰 집, 명품 옷처럼 나를 가져요 라고 속삭이는 상품들이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미끼의 유혹을 받는다. 이 제품 없는 인생은 불완전해요. 지금 사면 인생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이걸 사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사면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걸요? 위의 메시지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당신은 그들의 먹잇감이며 당신에게 감당할 돈이 있는지 여부 따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행동으로 인해 그것이 당신의 인생으로 침투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추월차선을 타게 되면 그날은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다.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사는 물질적인 것들은 자유를 해치기 때문이다. 자유의 해가 되는 모든 것은 부의 3요소의 해가 된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돈으로 자유를 살 수 있으며 자유는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건강과 자유,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자유를 잃게 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은 부를 함께 빼앗아 간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사면 안 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자유와 건강, 그리고 선택권을 잃게 된다.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나는 운을 믿는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르곤 했다. 토마스 제퍼슨.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억만장자 사업가이며 댈러스 매버릭스 NBA 구단의 구단주 마크 큐바는 자신이 거둔 성공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사를 야후에 59억 달러에 팔기 전 사업 초기에 겪은 고생담을 떠올렸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 운이 좋았던 탓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다. 첫 회사 마이크로솔루션즈를 매각했다니 운도 좋지. 기술 열풍을 타고 큰 돈을 벌었다니 운도 좋지. 회사를 야후에 몇십억 달러를 받고 팔았다니 운도 좋지. 그가 일군 사건들은 그 즉시 운 탓으로 돌려지고 과정은 이면에 숨겨졌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분법을 이해하고 있었다. 과정은 사건을 낳고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른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복잡한 소프트웨어 관련 서적이나 매뉴얼을 읽고 있을 때나 집에 틀어박혀서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운이란 놈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다. 운은 과정이 남긴 잔여물이다. 하지만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사건은 좋아하지만 과정은 싫어한다.
이들은 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를 운이라고 생각한다. 추월차선 포럼 회원 중 한 명이 빌 게이츠는 운이 좋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윈도우즈는 운 덕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회사는 운 덕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운은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반복적이고 통일된 일련의 행동을 낳을 뿐이다. 여럿이 손을 잡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상을 두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냐고?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해석한다. 운을 이해하려면 더 높은 확률이 기대되는 과정에 참여하라. 운은 실제로 게임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이기고자 할 때 비로소 행운은 얼굴을 보인다. 불행하게도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운을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운을 원한다면 과정에 뛰어들어라. 과정이 있어야 당신이 원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행운은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과정 덕분에 확률이 올라갈 때 찾아온다.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다면 당신은 과정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을 추월차선이 아니라 인도로 안내할 것이다.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윈스턴 처칠. 히치하이킹의 정치.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재무 계획을 남에게 맡겨버리거나 부를 향한 여정을 대신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피해의식만을 낳을 뿐이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히치하이킹과 닮아 있다. 무작정 남을 믿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면 무작정 남을 비난한다. 행운에 대한 믿음과 우연에 기댄 생활, 비난하는 습관 등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다. 인도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은 전국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다. 이들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대가는 다른 사람이 지길 원한다. 이들은 평생 히치하이커로 살아간다. 이들은 스스로 체제의 희생자라고 믿으며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 자기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인생이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믿는다. 이들은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뽑아준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존 F 케네디의 발언은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지난 20년간 인도 여행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밖의 사회적 문제까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냥 달라.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폭락했고 수백만 명이 돈을 잃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은 복합적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했다. 세부 항목들을 간과했고 계약서나 관련 법률은 읽어보지도 않았다. 정부가 보험을 설계하도록 놔두었다.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역사는 암울한 미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 역시도 경기 침체에 약간 영향을 받았다. 내 집값도 하락하긴 했지만 상관없다. 나는 내 집을 부자가 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구루들은 집은 가장 훌륭한 투자 대상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장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도 나는 많은 손해를 입지 않았다. 시장은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추월차선을 탄다는 것은 통제력을 갖는 것이다.
반면 인도를 걷는 히치하이커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5년 8월에 있었던 한 포럼에서 나는 7가지 이유를 근거로 대며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할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말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스스로 재무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가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경제뉴스에 나와 주택시장이 안전하다고 자신있게 떠들어대던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주류 매체의 보도 내용에도 나 이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의존하지 않았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의지했다. 나는 히치하이커가 아니라 인생을 직접 운전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을 직접 운전해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 즉 책임감을 얻게 된다.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2006년 나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아름다운 산기슭에 있는 꿈에 그리던 집을 샀다. 그 집은 한때 피닉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했지만 꽤 큰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했다. 새로 사귄 친구 하나가 리모델링 업체를 소개해 주어서 나는 별다른 조사나 검토, 평판 확인이나 허가증 검사 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업체와 계약했다. 그런데 세상에 8개월이면 마무리되어야 할 일이 3년을 질질 끌었다. 내 일생 최악의 결정이었다. 그 업체 사장은 지독하게 능력이 없는 멍청이었다. 그래도 내 잘못이다. 스타워즈의 한 구절을 따오자면 이랬다. 누가 더 바보야? 저 바보야? 아니면 저 바보를 고용한 나야?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우선적으로 그 책임은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내가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집수리를 맡기기 전에 철저히 조사한다. 내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나는 여전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며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떠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 스스로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피해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성공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다음번 선택에 그것을 반영하라. 당신은 스스로 초래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있는가? 게으르지 않았나? 나쁜 상황들은 대부분 나쁜 선택의 결과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인생을 장악하게 된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므로 다른 누구도 당신을 길 밖으로 밀어낼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을 장악하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다. 실패의 경험은 더 이상 피해의식의 원인이 아니라 지혜로 자리 잡는다. 책임과 의무를 부정하면 당신은 스스로 인생의 열쇠를 남에게 쥐어주게 된다. 다시 말해 인생의 운전석을 남에게 내주는 것이다.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 히치하이커들은 재무계획을 남에게 맡겨버림으로써 스스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피해자의 법칙.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럴 힘을 내주지 않는 한 당신은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책임이 선택을 결정한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인생의 운전석에 앉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며 의무는 그 다음 과정이다.